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또 제가 입맛을 다실 만한 주제가 있어서 이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586분들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이만하면 내가 그만해, 이제 좀 많이 다룰 만큼 다뤘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다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김없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까? 586분들 눈치가 왜 이렇게 없나요? 사회경이 그렇게 많으면서 이제 이분들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5년 남았다고. 5년. 근데 이분들은 아직 자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이미지가 바뀌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낭설을 늘어놓겠죠. 특히 결혼 얘기하면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이 없어. 정말 얼척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86 빌런들이랑 결혼 관련 이야기 하는데, 요즘 다들 늦게 결혼해서 35살쯤에 다들 출산 늦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현실 파악 못한 얘기 하시네요. 진짜. 그것도 명절날, 추석 당일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추석 당일날? 야, 한가위를 망치는 주범이네요. 정말, 야, 왜 그럴까 진짜. 아니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586분들. 왜냐하면 자기들 20대 결혼했어, 586분들은. 정작 자기네들은 전부 다 20대 때 결혼했습니다. 결혼해놓고 30대 중반에 애 낳아도 돼. 무슨 된다고 헛소리 하십니까? 웃기기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야.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게 뭐냐면, 정작 자신들은 만약 586 빌런들 중에 보면 이제 이모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모들. 그 이모들은 24살 5살에 애 낳습니다. 저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 하면, 저분들은 여자가 나이 30 되면 대놓고 노처녀라 불렀습니다. 대놓고.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놓고 그냥 노처녀라 불렀어요. 한 28살만 돼도 늦었다고. 만난 사람 없냐? 없으면 그냥 중매 하나 소개받아서 아무나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 대놓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저 나이대 분들 중에 22살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20살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애 낳아봤잖아요. 저 586 분 중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모뻘 되잖아요. 이모나 이제 큰어머니. 자신들도 애 낳아봤잖아. 그 나이 먹고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알면서 저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알면서. 진짜로. 괜찮다고요? 야, 그럼 자신들은 왜 결혼 일찍 했대? 그러면? 자신들은? 진짜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 진짜 야같네요. 자기 일 아니라고 말 쉽게 하네요.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가 그 입장 아니라고 말 쉽게 하시네요. 지금 뭐 기형아 출산, 노산, 난임, 이 왜 나오는 걸까요? 늦게 결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 뭐 노산, 난임, 불임, 이 왜 나오는 건데? 이 문제가 왜 나오는 건데요? 정작 586 저분들은 저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작 자기네들은 이 문제를 겪은 적이 없어요. 왜냐? 자신들은 결혼 일찍 했거든요. 일찍 했고, 저 세대 여자들은
처녀분들이 많습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성관계를 적게 가진, 예, 성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여자 중에 이제 결혼한 케이스 중에 아빠가 첫 번째 남자인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 586 이제 나이대 이제 여자분들은 술 담배도 안 했어요. 그때 586 분들이 막 여자가 술 담배 한다고 하면 집에 쫓겨났습니다. 진짜로. 머리끈이 잡혔어요. 여자가 어떻게 시집 가야 되는 게가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담배 피냐고. 진짜 집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기형아 출산, 노산, 난임, 불임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자신들은 그런 걱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 걸 덜 겪었단 말이에요. 덜 겪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못하는 거야. 자신한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덮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덮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자료가 늘어나고 있고,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남자들이 점점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피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서로한테 불행이니까. 사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 힘든데 건강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경계선 지능장애, 뭐 자폐, 이런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힘들거든요. 서로가 힘들어요, 진짜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지쳐요. 왜냐, 자녀가 만약에 자폐나 뭐 경계선 지능장애 가지고 있으면 평생 부모가 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뭐 어릴 때는 아직 이제 부모님의 케어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부모가 해줄 수 있죠. 근데 성인 되고 나서 대학까지 졸업하면 이제 앞가림 해야죠.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근데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어디 갈 때마다 부모가 따라가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폐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면 엄마는 일을 못해요. 엄마는 계속 이제 하루 왼종일 보디가드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폐 자녀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제 방송에도 한 분 계셨거든요. 500 버는데 남는 게 없대요. 경제적으로 나아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만약 출산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돈을 진짜 아껴야 돼요. 아끼 매벌이 가능해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결혼하거나 돈을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 이것저것 뭐 자녀한테 시켜준다는 이유도 돈 많이 써요. 그 남편한테 부담하게. 원래 같으면 지금 결혼하고 나서도 외버디로 300 정도 생활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500까지 부족하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남자는 밖에 쓰는 돈이 없어. 용돈 받는 게 전부인데, 남자 입장에서 적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데 돈이 모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좀 뭐 자기 나는 대로 쓴다고 하는데, 자녀한테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너무 돈을 많이 써요.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교육도 사실 이런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쁘지 못해요. 여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꾸 질투심 때문에. 옆집에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는 학원 못 다니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여자분들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왜 그 육아휴직 같은 거 안 해주는 직장 많다고 하죠. 근데 여자분들 육아휴직 안 해주는 직장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자분들이 대체로 서비스업과 사무직이 많은데 그쪽 직장은 육아휴직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길 바랄게요. 육아휴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안 버티고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해달라고 조르고 버티면 사실 직원 내보낼 방법 없거든요. 정규직 입장에서. 그거 아셔야 돼. 법률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만약에 여자가 막 임신해가지고 다닌 사람도 있거든요. 다닌 사람도 있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진짜. 뭐 군소리 하든 나는 다닐 거다. 이렇게 하는 먹힌맘도 있어요. 진짜. 그분 대단하시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임신하면 회사에서 얘기만 안 된다는 핑계로 그냥 나 임신하면서 회사 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막 남자한테 얘기하면서 대부분 눌러앉으려고 그래요. 뭐 버틸만큼 버티고 다닐만큼 다니고 이게 아니라 사실 뭐 여자가 이제 출산휴가까지 써가면서 회사에 버티기 쉽지가 않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 직원들 핀잔도 있어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 버티냐 말이지. 거기까지 버티고 참고 일하냐 말이죠.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있긴 한데 소수예요. 사기업 다니면 육아일 쓰고도 다시 복직해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네,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독적인 분들 진짜. 바늘을 찌르도 피 안 나오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억척스러운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예요 진짜. 대부분은 아이 여자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 직원 10명 있으면 한 19명은 그만둡니다. 진짜로. 네. 그만둬요. 근데 그러면 특징이 있어. 보통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 다니 중에 출산휴가 쓰고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출산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 바로 하고 바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일하겠다 바로 얘기해요. 진짜로. 그거 정말 좀 머리가 좋은 거야 그분은. 왜냐하면 이거 다 쓰고 복귀하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기간 남았는데 회사에 전화하는 거야. 저 몸조리 다 했으니까 바로 복귀하겠다고. 근데 그런 여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다 쓰려고 하니까. 물론 이게 다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18개월 써버리면 보통 사기 18개월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또 정규직으로 쓰기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육아휴직 쓰는 사람 자르기도 애매하고 이게 좀 사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 공무원도 그런 게 공무원도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육아휴직 쓰는 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난감해요. 3년이잖아 육아휴직은. 공무원 육아휴직은 3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면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런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3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3년 동안 얼굴 안 보면 까먹잖아 이게. 그래서 남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인수인계 제대로 안 생각하는데 그 일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 스트레스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죠. 다른 부서로 일을 있을 경우 인수인계 막 개판에 이런 거를 그 넘겨받는 게 정말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육아휴직 같은 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586 분들은 참 세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 입장을 모릅니까? 이분들한테는 뭐 기형아 칠상이나 노산 난임 분인 문제가 남 얘기가 안 돼. 남 얘기. 얼마나 자신들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을 쉽게 합니까? 말을 쉽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죄송한데 586 딜러분들 586 빌런분들 모르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아는 거 하나도 없네. 뭘 제대로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무슨 출산을 늦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자신들이 애 대신 낳아줄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명절날 있잖아요. 이런저런 조롱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냥 TV만 보다가 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